자, 우리 그 11번부터 보죠. 자, 11번은 역시 이제 언어 범주기는 한데요. 다마론이라고 해서 우리 뭐 다마론에서 맨날 봤던 게 이제 높임법이잖아요. 경어법인데 조금 다른 각도의 문제도 한번 보는 겁니다. 이건 뭐 무난한 문제죠. 자, 바로 가볼게요. 1번부터 보죠. 기역과 디귿은 동일한 대상이지만 끊어서 한번 점검해 보죠. 자, 외할머니가 지은이 아비라고 했을 때와 그다음에 아버지가 뭡니까? 외할머니가 다시 아범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지은이 중심으로 보면 아빠 가리키는 거죠. 지은이 아빠. 그래서 화자가 임의로 다른 말을 선택해서 다르게 표현됐을 뿐이다. 맞죠? 아비라고 표현하고 아범이라고 표현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번에 기역과 미음은 동일한 대상이지만 맞나요? 그죠? 아비하고 그다음에 미음, 아버지. 그죠? 일단은 둘 다 지은이 아빠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청자가 달라서 다르게 표현되었다라는 거죠. 일단 보니까 기역 같은 경우는 외할머니가 아버지를 청자로 설정했을 땐 아비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할머니가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는 누구를 청자로 설정한 거예요? 지은이를 청자로 설정한 거니까 2번도 문제 없고요. 그죠? 그다음에 3번 한번 보면 니은과 리을은 동일한 대상이지만 해가지고요. 니은, 그죠? 아버지가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대상과 지은이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대상이 둘 다 지은 씨 있네. 그죠? 자, 누굽니까? 외할머니 가리키는 거니까 뭐 일부러 노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죠? 동일한 대상이지만 화자가 달라서 그죠? 니은과 리을 봤더니 뭡니까? 아버지가 화자일 때는 어머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지은이가 화자일 때는 뭡니까? 지은이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되는 거니까 3번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4번 남아 있는 거기는 한데요. 비읍과 시옷은 동일한 대상이지만 했을 때, 그죠? 외할머니가 얘기하는 지은이한테 얘기하는 어머니와 지은이가 엄마는 했을 때 둘 다 동일한 대상은 맞아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청자의 관점에서 가리키는 말을 사용해서 다르게 표현되었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외할머니가 지은이한테 어머니라고 했을 때는 청자인 지은이를 고려한 게 맞죠. 근데 지은이가 엄마라고 했을 때는 청자인 외할머니를 고려한 게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지은이 입장, 즉 화자 입장에서 엄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청자의 관점에서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지은이가 엄마는 오늘 갑자기 출근하셨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청자인 외할머니의 관점에서 지은이가 엄마는 출근, 그러면 외할머니 엄마가 돼버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괜찮겠어요? 별거 아니죠. 자, 비읍. 외할머니가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으시니라고 했을 때 청자인 지은이를 생각해서 어머니라고 가리키는 거고 지은이가 엄마라고 했을 때는 청자인 외할머니 입장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 말하는 사람 자신의 입장, 화자의 입장에서 엄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4번은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한번 확인하시고요. 12번 가보죠. 자, 이것도요, 지문은 짧은데 약간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었죠. 자, 1번 한번 가볼게요. 언어의 의미가 다른 개념과의 대비를 통해 생성되듯이. 자, 제가 우리 왜 계속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를 연습할 때 선택지 하나에 한 가지 사실만 담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언제나 끊어서 따로따로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9급 시험이 출제 기조 바뀌고 나서 독해가 좀 만만치 않아진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건드려서 맞고 틀리고 파악하는 문제가 일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두세 가지 사실을 섞어서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어의 의미가 다른 개념과의 대비를 통해 생성되듯이 얘는 나와 있네요. 그죠? 첫째 줄에. 근데 뒤에 예술 작품의 의미도 다른 작품과의 대비를 통해 드러난다. 지금 예술 작품의 의미가 다른 작품의 의미, 대비를 통해서 드러나는 정보는 없어요. 그죠? 두 번째 문단에서 예술 작품의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다른 작품과 대비해서 의미가 드러나는 얘기가 없습니다. 없는 거 못 찾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언어에서 고정불변의 의미를 찾아내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그러면 볼게요. 고정불변의 의미를 찾아내는 게 불가능하다. 앞에 건 괜찮은데 예술 작품에서도 유일한 해석을 찾기 힘들다라는 거죠. 일단 보니까 예술 작품의 진리는 하나로 나타나지 않고 그저 다양한 해석들과의 만남 속에서 다양한 시각들을 생성해내고 거기에 예술 작품의 진리가 놓여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2번은 괜찮아요. 그죠? 유일한 해석을 찾기 힘들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언어의 의미가 서로 다른 의미의 차이로 인해 드러나는 것처럼 이것도 나오는 거죠. 그죠? 다른 것들과의 대비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뒤에 거 잘 봐야 돼요. 3번 택한 사람 꽤 계실 거예요. 예술 작품의 진리도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여기서 뭐가 문제죠? 확실히 정해진다라고 나와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분명히 예술 작품의 진리는 다양한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데 뭡니까?
다양한 해석들 속에서 드러나는데 결코 뭐 하나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 작품의 진리는 하나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확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속에 열려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확실히 정해진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뒷진술이 문제가 되는 거죠. 서술어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언어의 의미가 수많은 대안적 의미 속에서 순간적으로 선택된 것처럼 직접 나와 있기는 하고요. 자, 예술 작품의 진리 또한 예술 작품 속에 반영된 다양한 현실을 선택적으로 모사한다. 되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거 봐야 되죠. 데리다는 예술 작품을 대상의 모방으로 보는 기존의 관점을 뭐했다? 부정한 거니까 선택적인 모사든 그냥 모사든 모사하는 거, 그죠? 말 그대로 모방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4번에서도요, 두 번째 진술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되시겠어요? 그죠? 한번 보시고요. 13번 한번 가보죠. 그죠? 13번. 요거 이제 수정하는 문제고요. 수정하는 문제는 대체적으로 난도가 하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뒤 맥락 잘 보시면 되고요. 일단 보세요. 기업 고칠 필요 있을까요? 판매를 위해 경작하는 농업. 지금 보니까 주어가 무슨 농업이에요? 상업적인 농업이니까 상업적인 농업은 당연히 판매를 위해서 경작하는 거지 개인적인 소비를 위해 경작하는 농업은 아닐 겁니다. 1번은 고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니까 앞뒤 맥락 봐야 되죠. 중세 말기 장원의 해체로 인해 지주와 소작인 간의 인간적이었던 관계가 사라진 것처럼 농장주와 농장 노동자의 친밀하고 가까웠던 관계가 사라졌다. 그러면 인간적이었다는 것과 친밀하고 가까웠다는 게 서로 대응이 되는 거니까 얘도 굳이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면요. 자, 대량 판매 시장을 위한 대규모 생산이 점점 더 강조되면서 기기가 인간을 대체했다. 그러면 대규모 생산을 하려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기계가 해야겠죠. 근데 3번에서는 인간이 기계를 대체했다. 아니 많이 생산하는데 인간이 한다고요? 기계 대신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남아있는 거 4번이기는 한데요. 한번 가보죠. 자, 상업적 농업의 도입은 중요한 사회적 결과를 가져왔고요. 점차적으로 중간 계급으로 수렴, 모이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소득 격차가 갈수록 뭐했다? 벌어졌다 그러면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 중간 단계로 모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격차가 벌어지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양극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4번으로 고치는 게 4번 리을을 고치는 게 적절합니다. 그죠? 실수만 안 하면 되는 문제예요. 침착하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14번. 자, 이건 우리가 정원 3단 논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죠.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일정한 방법을 요구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범주는 3개인데 전제가 몇 개예요? 3개죠. 게다가 결론을 묻는 것도 아니고 뭘 묻는 거예요? 생략된 전제를 묻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게요. 그죠? 어차피 범주 3개밖에 안 되죠?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볼게요. 일단은 범주 3개가 뭐예요? 무슨 특구? 경제.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문화. 그 다음에 무슨 지원을 받는 거? 재정 지원을 받는 거, 그죠? 요런 거 한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부터 한번 가. 어차피 그러면 가, 나 확정된 거고 1, 2, 3, 4번을 전제로 추가했을 때 확실하게 결론이 항상 참인 거. 요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 경제특구로 지정되거나 문화특구로 지정되는 시가 있다.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죠. 그죠? 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어디예요? 그죠? 그 다음에 문화특구로 지정되는 거 요렇게. 그죠? 경제특구로 지정되거나 문화특구로 지정되면 범주가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보니까 경제특구로 지정된 모든 시는 뭘 받는다? 재정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경제특구로 지정돼 있다면 재정 지원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특구로 지정되는 애들은 다 재정 지원을 받는 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므로 재정 지원을 받는 시가 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만약에 얘가 있다면 얘는 문화특구로 지정돼 있지만 뭘 받지는 않는 거예요? 재정 지원을 받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재정 지원을 받는 시가 있다가 항상 참이되려면 어떤 범주가 남아야 돼요? 얘들이 남아야 되죠. 얘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받는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가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워져야만 되죠. 여기가 지워져야만 남아있는 애들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뭡니까? 재정 지원을 받는 시가 있다는 게 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 범주를 지우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1번 봤더니 문화특구로 지정된 모든 시는 나오네. 바로 재정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문화특구로 지정된 모든 시가 재정 지원을 받으면 문화특구는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정 지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되면 이쪽 범주가 됐든 이쪽 범주가 됐든 이쪽 범주가 됐든 항상 얘네들은 뭘 받아요? 재정 지원을 받는 시에 들어가는 거니까 1번 전제가 추가됐을 때 결론이 참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상당히 편할 거고요. 한번 그래도 의심스러우니까 3번 정도 한번 해볼게요. 3번 정도. 예. 됩니까? 지워도 돼요? 예, 지워도 돼요? 예.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야? 왜 반말이야? 그 유튜브에 그 뭐지? 식당 나오는 그 유머 같은 거 있는데 이렇게 해서 등산하는 아저씨가 반말로 막 주문하니까 그 일하는 분이 막 말장난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일로 와봐. 그랬더니 통닭집에서 야, 이거 이거 맛이 없잖아. 막 그랬는데 그 종업원이 반말로 하니까 아닌데 이거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그 손님으로 온 사람이 야, 왜 반말이야? 이거 반말이 아니야, 한말이야. 말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일로 와봐. 왜 반말이냐고. 아니 이거 한말이라니까 이러면서 그 정말 아재 개그죠. 아재 개그인데 나 왜 그런 게 재밌니? 아씨 나만 재밌는 것 같아. 이놈의 아재 감성. 자, 그러면 3번 한번 볼게요. 문화특구로 지정된 모든 시는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보세요. 문화특구로 지정된 모든 시는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문화특구로 지정된 애들 중에 그죠? 재정 지원을 받지 않으니까 여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로 내버려 두게 되면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남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재정 지원을 받는 시가 아니죠. 그래서 3번을 넣었을 때는요, 이 결론이 항상 참이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일단 정원 3단 논법이든 아니면 이런 식의 전제를 찾는 문제든요, 다른 것보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접근하는 게 상당히 편합니다. 제가 늘 논리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특이하게 보이려고 아니면 쉽게 보이려고 이런 거죠.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려고 출제 패턴을 제한해버리거나 아니면 남들과 독특한 뭔가를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려고 막 이상한 그림들을 그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논리를 배웠던 대학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1탄대 논리는 1탄대 그분조차도 이상한 이론들을 동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접근하고 고차원적인 좀 복잡해 보이는 것들에 어떤 우리가 연역법을 동원해서 공식화해서 푼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거 공식화해서 풀기는 1, 2, 3, 4번을 다 넣어서 풀어봐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확실히 낫습니다. 우리는 익숙해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 15, 16번 가보죠. 정답 1번 확인하시고요. 자, 보니까 평가로 적절한 것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선택지 하나씩 보면서 차분히 해보죠. 그러니까 입장이 같으면 강하고 반대면 약하고 근거가 유사하면 강하고 근거를 부정하면 약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번부터 가보죠. 도덕적 평가가 운에 따라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철학자들의 견해는 약화될 것이다. 그러면 보세요. 어떤 철학자는요, 되게 쉬운 게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뭐한다?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택지 1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니까 반대되는 거죠. 따라서 뭐 하는 게 맞아요? 약화. 그죠? 예. 요 정도가 너무 쉬운 문제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 1, 2차 이시 문제가 딱 이 정도인데요. 그래서 1번 맞는 겁니다. 그죠? 1번 맞는 거고요. 자신 있게 하세요. 그다음에 2, 3, 4번 걸러보죠. 자, 2번.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어떤 철학자들의 견해는 강화될 것이다. 그러면 이 철학자들하고 상황 통제 얘기하는 거 찾아보죠. 지금 보니까 어떤 철학자들은 두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는 통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번에서는 뭡니까? 통제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거니까 입장이 반대되죠.
따라서 2번은 뭐라고 써야 돼요? 약화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그죠? 강화되는 게 아니라, 아니, 반대 입장이니까 얘네들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선택지 2번에서는 통제하는 게 어떻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반대리는 거니까 약화 아니겠어요?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편하게. 그 다음에 3번이요. 도덕적 운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실제로는 도덕적 운이 아니라면 그러면 글쓴이의 견해는 맨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구절 나오는 거 찾아볼게요.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도덕적 운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실제로는 뭐 도덕적 운이 아니다라는 게 글쓴이의 입장인데 그러면 3번은 글쓴이의 입장과 동일한 것을 반복하는 거네요. 따라서 3번은 글쓴이의 견해 약화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강화가 돼야겠죠. 같은 입장인데. 그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일도 도덕적 평가가 가능하다면 글쓴이의 견해는 강화될 것이다. 일단 도덕적 평가와 통제할 수 없는 요인 나와 있는 거 보면 여기 글쓴이의 견해죠. 보세요.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대상은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야만 국한되어야 한다. 그럼 이런 거죠.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은 뭡니까?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글쓴이의 입장인데 4번은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을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능하다. 즉 글쓴이는 불가능하다. 4번은 가능하다니까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강화되는 게 아니라 뭐 되는 거예요? 약화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차분하게만 보시면 될 문제예요. 뭐 2단계, 3단계로 갈 만한 부분들은 아닌 거죠. 그죠? 강화, 약화가 가만히 흐름을 보면 물론 예시 문제가 많지는 않지만 하나는 좀 생각을 2단계 정도 확장해야 되고요. 하나 정도는 되게 직접적으로 맞대응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가 직접적으로 맞대응되는 그 정도 난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 제가 여러분께 괜찮아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나 봐요. 학생들이 뒤에서 흉내내더라고요. 키키거리면서 괜찮아요? 말하면서. 근데 제가 뒤에 서 있죠, 이렇게. 그죠? 누구 흉내 낸 거야? 막 이러면서. 그죠? 아, 정말. 괜찮아야죠. 정말로 괜찮아야죠. 자, 16번은요, 뭐 문맥적인 의미 묻는 겁니다. 기억, 뭔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불공평하다고 여긴다, 불공평하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몇 번이 가깝습니까? 1번이죠. 서민의 삶이 무너진 것에는 정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자, 제가 지은 예문 아니고요. 사전에 있는 예문입니다. 그죠? 저의 정치적인 사상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죠? 저는 언제나 중도입니다. 중도. 수업 시간에 그런 거 티내지 않아요. 그다음에 2번이요. 제 상황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끔 첫사랑을 생각하며 잠을 못 이룰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때 생각하다는 판단하다는 당연히 아니죠. 뭡니까? 기억하다. 과거의 일을 떠올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틀 전 밤 꿈에 나왔었어요. 예. 그 여자가 나타나서 또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야, 어김없이 벌써 이게 20년이나 지났는데 어김없이 또 울면서 깼습니다. 예, 그 마음에 아픈 그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울면서 깼습니다. 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적 있지 않나요? 그분, 그죠? 그분. 너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돈 많이 벌어. 했던 그분. 그분이, 그러니까 딱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래, 옛 기억이 아니라 그 꿈을 꾸고 나서 정말 국가직이 다가오고 있구나.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을 때 꾸는 꿈이에요.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그 꿈이니까 그거 아니면 남성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재입대 꿈. 그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그 둘 중에 하나를 꾸는데 그 첫사랑 꿈을 꿨습니다. 첫사랑 꿈. 네, 3번에 왜요? 설마 선생님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너무 편한데요. 말하면서 저는 요즘에 숙면해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집중해서 하면 숙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걱정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자, 그는 이미 사퇴를 생각하고 있다. 사퇴를 결심했다. 마음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정말로 건강을 생각한다면, 우리 정말로 건강을 생각한다면이 정말로 건강을 챙기려고 한다면 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일에 성의를 보이거나 정성을 보인다면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성의를 보이거나 정성을 보인다. 이런 정도가 될 거고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17, 18번 역시 두 문제 나와 있는데요. 17번 문제는 굉장히 단순한 일치 문제가 됩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쉬운 게 1번에 스트로크는 상대방을 인지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행위이다라는 거. 되게 직접적이죠. 이 문단에 서로 상대방을 인지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이런 행위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스트로크라고 부른다. 금방 나오고 그러면 2번에 인간은
부정적 스트로크보다는 무관심과 무반응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죠. 2번이 안 되죠. 마지막 문단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로부터 긍정적 스트로크를 받기 원하지만 긍정적 스트로크가 충분치 않다고 여기면 부정적 스트로크라도 얻으려고 한다. 왜? 이게 뭐보다는 낫기 때문에 어떤 스트로크든 스트로크를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반응이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쁜 거라도 뭡니까? 반응을 받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 4번은 쉬워요. 세 가지의 자아 상태 중 한 가지라도 결핍되면 건강한 성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 1문단 보니까요. 그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격이 되려면 세 가지 자아 상태가 모두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하나라도 없으면 건강한 성격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4번도 단순해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자신이 기대하지 않는 자아 상태의 반응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역시 이 문단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기대하는 반응이 올 수도 있고 뭡니까? 기대하지 않는 반응이 올 수도 있다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단순 일치 문제는 여러분들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일치 문제에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건 내용적인 게 아니라 일치 문제에서 맨날 헷갈리는 게 긍정, 부정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선택지에 우리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긍정형의 문제는 선택지 자체에 동그라미 치고 부정형 문제는 선택지 1, 2, 3, 4 자체 크게 세모로 표시해가지고요. 이 문제가 지금 맞는 거 찾는 건지 틀린 거 찾는 건지 항상 인지하면서 보셔야 돼요. 모의고사 볼 때 문제 잘못 읽어서 하는 실수는 이제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죠? 이번 주에 시험 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17번 문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죠? 예, 2번이고요. 18번은 10조에도 가가 뭐예요? 스트로크입니다. 그러면 스트로크는 일종의 뭡니까? 반응의 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반응이나 반응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건 뭐가 돼요? 기억의 총체죠. 이 총체는 반응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아 상태를 설명해주는 용어이기 때문에 인지적 반응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이를테면 니은의 반응, 디귿의 신호, 그죠? 그 다음에 리을 쪽에 그것도 뭡니까? 스트로크 이렇게 직접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크게 복잡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 1번이고요. 자, 이렇게 크게 복잡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는데 누군가 웃으면 틀렸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 소재 지시하는 문제는 너무 부담 갖고 보지 마시고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이 짧은 시간 안에 풀기를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직접적인 지시 표지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9번 한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인데 여기서 혼동 이론에 따라서 어떨 때 상표를 보호해야 하는가 그 조건을 봐야 되죠. 지금 보니까 여기 이 이론에 따르면 소위 짝퉁에 해당하는 동종 상품의 경우에 상표의 식별이 어려울 수 있어서 상표를 침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거죠. 동종 상품일 때고 그다음에 견해 잘 봐야 돼요. 우리의 통념에 기르면 안 되죠. 그러나 라고 뒤집어 주면서 상품의 종류가 달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도 뭘 일으키지 않는다?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라는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상품이 달라도 상표가 동일하면 그거 침해한 거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여기서는 혼동 이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혼동 이론에서는 상품의 종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상품의 종류가 다르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뭘 일으키지 않는다?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규제할 수 없다는 게 이 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뒤에 사례를 빈칸으로 놓고 있죠. 일단은 아사달이라는 상표인데 한쪽은 뭡니까? 가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한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사달이라고 동일한 상표를 쓰는데 얘는 뭡니까? 뭘 만들어 팔아요? 구두, 신발을 만들어 팔죠. 그러면 지금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품의 종류가 달라서 상표가 동일하지만 혼동의 우려가 없다라는 관점에 들어가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되려면 어차피 1번하고 4번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을 텐데 1번은요. 서로 다른 상품이면서 상표가 동일하지 않은 게 아니라 뭡니까? 상표가 동일해요. 상표 동일하지만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음. 따라서 규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 글의 입장이 되는 거죠.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예, 1번과 3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사달 구두와 아사달 가막은 상표는 같지만 동일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규제할 수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보시고요. 자, 20번 마지막 문장 논리 문제인데요. 이건 한번 해보죠. 그죠? 반드시 참인 것은 자, 뭐 1, 2, 3, 4라고 합시다. 처음 것부터. 그러면 1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와 B 모두 회의에 참석하면 F는 참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뭡니까? A and B. 회의 참석은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뭐예요? not F.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자, A, B, D 중 적어도 한 사람은 회의에 참석한다. 이거 우리가 잘 처리해야 되죠. 그러면 적어도 한 사람은 참석한다는 것은 이건 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선언이에요? 연언이에요? 선언이죠. 적어도 한 사람이라는 것은 또는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A 또는 B 또는 뭐가 되는 겁니까? D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3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C와 D 모두 회의에 참석하면 그럼 뭡니까? C and D이면 뭡니까? F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A나 D가 회의에 참석하면 이건 선언이죠. A 또는 뭐 D 참석하면 뭡니까? C와 이 두 사람도 회의에 참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C and 뭡니까? 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잡아두고요. 1번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자고요. 보세요. A가 회의에 참석하면 F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요거 그러면 얘는 금방 눈에 띄는 게 1번에 A하고 F가 남아 있는데 지금 A가 참석한다고 해서 F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1번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and니까 A와 B가 모두 참석할 때 참석하지 않는 거지 한쪽만 참석했을 때 참석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A와 F의 관계 끌어낼 게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C와 D가 모두 회의에 참석하면 자 A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한번 해보죠. 2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선택지 2번. 그러면 일단 3번 범주에서 C와 D가 모두 회의에 참석한다면 뭐가 나오죠? F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1번에서 이 F가 1번에 뭘 부정하는 거예요? 후건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정건 부정해서 not A and B인데 듬으로 간 규칙으로 전개하면 not A 또는 뭐가 되는 거죠? not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참석하지 않거나 B가 참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A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가 항상 참일 수는 없어요. 왜? A 말고 누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B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2번도 걸러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선택지 3번. 이쪽으로 써볼게요. D가 회의에 참석하면 그러면 D가 회의에 참석하면 D 걸리는 게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면 A 또는 D 나와 있기 때문에 D가 참석하면 정권 전체가 뭐가 되죠? 참이 되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 4번에서 연결해 보면요. 그러면 D가 회의에 참석하면 당연히 누구? C와 E도 참석하게 되는 거죠. 그죠? C and E가 참이므로 C도 참이고 D도 참입니다. 그래서 C 참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참석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선택지 4번 한번 가볼게요. 4번이요. E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잘 연결해 보죠. 그러면 우리 4번에서요. 그죠? 지금 4번의 후건이 연언이기 때문에 E가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부정하게 되면 후건 전체가 부정되죠. 그죠? 후건 전체가 부정되면 정건도 부정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어떻게 돼요? not A 또는 뭡니까? D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요거는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되는데 얘는 not A and 뭐예요? not D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A, D가 나와 있는 게 2번이거든요. 그러면 2번 보면 요거 우리가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그죠? 선언으로만 연결돼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A 또는 D 또는 뭐 B 이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A 또는 D가 통째로 뭐 됩니까? 부정되죠. 그러면 남아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B밖에는 없으니까. 따라서 4번에 E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누가 참석할 수밖에 없어요? B가 참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걸로 바로 끌어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펼쳐서 A도 아니고 D도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 또는 B 또는 D인데
A도 아니고 D도 아니다 그랬으니까 남아있는 게 뭐밖에 없나요? B밖에는 없는 거죠. 편한 방법대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죠? 편한 방법대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자, 이 정도 난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7회 정돈하고요. 정돈하고 식사를 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죠? 네, 감사합니다. 쉽시다.